다시. 갑자기 인사할 줄 몰랐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요. 강연이 있는 곳도 대전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열심히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강연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주제들 중에 교육청에서 이루는 학교폭력 절차 말고 그 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 각각 이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혹 강연 가시나요? 네, 강연을 제가 종종 다니고 있고요. 제가 사실 업무 때문에 바쁜 경우가 많긴 한데 이제 변호사가 처음에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업무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한 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연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왼쪽으로 주의하세요. 혹시 어떤 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117 상담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분들, 위원장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도 있고,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종종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요. 그렇네요. 또 비가 왔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죠. 저희 로펌은 사실 청소년이랑 학폭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청소년이랑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쪽이 생각이 됐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로펌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했던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전과가 꽤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전력을 보면 아주 어릴 때 있죠. 청소년기 때부터 뭔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청소년 사건을 맡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좀 감정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사건을 딱 맡으면 죄명이라든지 그리고 한 행동은 나쁜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학생을 실제로 보면 아직 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막 그런 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뭐라고도 해요.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러지만 지금 너 옆에 있는 부모님 봐라. 속된 말로 먹본다 같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번의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애가 좀 바뀐 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두 명 그렇게 바뀐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는 이런 일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청소년 이쪽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건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일까요?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조직 이 폭력배 이런 조직원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스카우트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했던 학생도 있었고, 그 학생이 굉장히 몸집도 좀 작아요. 그게 막 우락부락하고 막 무섭고 막 등치 크고 이런 학생이 아니었고요. 대한민국 평균의 남자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밀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온몸에 다 문신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본인이 이제 학교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고, 자기가 왜소하니까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거를 누군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다, 그거를 막는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변호사로서 그래도 어른으로서 할 일을 했다. 결국엔 나중에는 또 연락도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방송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도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하신 걸로
JTBC에 잠깐 나오는 내용일 텐데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을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 측을 대리해서 했었는데 학폭의 조치가 너무 낮게 나오기도 했고 단순히 이제 조치 수준이 낮은 것을 넘어서 학폭의 조치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인터뷰를 했고요. 학폭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학폭위 심의를 매주 이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학폭위 심의라는 게 과거에는 학교에서 했었어요.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된 지가 이제 4년, 5년 정도 됐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진 지가 그리고 또 이것이 제대로 정비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법조인의 판단, 특히 이 학교폭력 이런 전문으로 한 변호사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하거나 의견을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특별히 내가 막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면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할 만큼 젊으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꽤 많이 왔는데요. 가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강연 시간이 부여되어 있어서 알차게 준비한 부분들 좀 이야기해드리고 올 테니까요. 이따가 또 끝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시간 한 반 정도 제가 강연하고 막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목은 좀 잠겼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호응도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보람된 하루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본업을 위해서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